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19일 장 마감 이후고요. 오늘은 HLB와 코리아나 이 두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조금 해보고요.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바로 일단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우리 시장 얘기부터 잠깐 좀 해보면 외인들의 어떤 그 매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와 오늘 상반된 모습을 보였죠. 지난주까지는 장중에 털어내고 장 막판에 조금씩 담는 형태. 그러나 오늘은 장중에 담다가 장 막판에 쏟아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뱉어내고 막판에 한 10분 남겨놓고 조금 담는 이런 정도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는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만 유독 강하게 밀렸죠. 이제 이 부분은 물론 심리적인 측면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나온 뉴스들을 놓고 보면 정부에서 일단은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3억 원 강화 이 정책을 일단 강행할 걸로 보여지기는 하는 흐름이고요. 일단 22, 23일부터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국정감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뒤 이제 이 국회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말 그대로 여당이 지금 정부 쪽에서 반대하고 있는 안을 여당이 틀는 게 가능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당과 정부가 지금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부분이 여당 쪽에는 좀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지금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냥 여당 쪽에서 말만 하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야당과 함께 이 지금 대주주 요건 강화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손을 보려고 할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요. 뭐 미선물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약보합권 뭐 0.5% 지금 현재 그 전후에서의 움직임입니다만 오늘 그 GDP가 3분기 GDP가 발표되고 나가지고 컨센 약간 하향이었죠.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동안 조금 오른 부분도 좀 있었으니까 그랬었고 일본 증시는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 그 중에서도 코스닥 증시만 시장만 유독 많이 좋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의도적인 부분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난주와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바뀌기도 했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무방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조금 변화의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뭐 지수는 많이 내리고 마감을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뭔가 변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림으로 보면 캔들로만 놓고 보면 별로 좋지 않죠. 윗골이 거의 없고요. 아랫골이 없이 종가 저가 마감을 했고요. 캔들 자체도 이렇게 되면 오전에 제가 이거 양봉 못 돌리면 8만 5, 6천 원대 한번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가능성에 조금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 하락이 오늘도 37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최근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극도로 적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일단은 현재 자체적인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지금 라임과의 연결 부분 그리고 이제 대주주 관련된 부분, 요런 부분들이 지금, 악재가 표면적으로 지금 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체 모멘텀이 별로 없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강하게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흐름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흐름에 따라 같이 지금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아쉽다라고 뭐 밖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또 이 구간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 구간이 지금 다시 왔는데 또다시 이제 이쪽에서 지지를 한번 받아야 될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요 자리 지지만 나오게 된다면 아마 또 한번 뭐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등이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일단 보고 있는 시장 흐름은요. 이번 주에는 반등이 조금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봉으로 보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오늘 저점을 찍은 그러니까 먼저 저가를 찍으러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시장이. 내일 아마 장중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모레부터 시작을 해서는 조금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이제 몇몇 이 선물 쪽에서의 지표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 조금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물론 이거 하루 이틀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예상하고 있는 흐름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일 정도 선에서 저점에서 요 자리를 한번 찍어주고 반등을 조금 살짝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도지 캔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약한 몸통이 작은 양봉을 하나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반등을 한번 줄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장이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놓고 봐서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10월인데요. 11월 정도 넘어가서 11월 이후에 넘어가서는 이 자리에서 놀면 안 되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디에서 11월을 맞이해서 11월 한 초중순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느 지점에 있느냐가 얘가 갈 수 있는 이 높이를 조금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위에서 시작을 해줘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라인까지 조금 볼 수 있을지 여부를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자리 여기를 만약에 11월 달에도 여기 근처에서 빌빌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번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대체적인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특정 가격대, 뭐 20만 원대라든지 뭐 30만 원대라든지 이런 25만 원대라든지 이런 정도의 가격대가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시작하면. 근데 시작 자체가 최소한 여기 위에서는 시작을 해줘야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여기서 시작하게 되면 좀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 하나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지, 뭐 김장인 자체가 걱정된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요번 주는 요 저점을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저점 깨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느냐면, 예를 들면 8만 5, 6천 원을 찍고 뭐 도지가 됐든 작은 양봉이 됐든 뭐 그런 게 하나 만약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된 상태가 되면 얘도 화요일 날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 찍고 이렇게 내려 찍고 얘를 양봉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주봉상으로. 이제 그렇게 돼주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 흐름을 이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단은 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올렸어야 그나마 그 시각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데, 그 희망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상태라고 하면 일단 아래를 한 번 더 찍고 요번 주는 도지 내지는 작은 양봉, 윗골이 물론 좀 달아야 돼요.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차선의 방향, 시나리오를 지금 기대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정도로 좀 아쉬운 상황이 되긴 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분봉상의 수급은 뭐 특별하게 수급을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원체 적었기 때문에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 그냥 밀린 흐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뭐 나머지는 뭐 어차피 매일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리아나 보겠습니다. 코리아나도 예전에 제가 이거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또 이게 지워져 버려서 다시 일단 끊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을 일단 뭐 몇 개 정도만 꺼 보면요. 요 정도 자리 나오겠죠? 요 정도 조금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가면 이거 너무 많이 갔고 한 요 정도쯤이 맞을 것 같으네요.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쯤 요 정도쯤. 예, 요렇게 일단 꺼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리아나 일단 화장품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가, 1차적으로 요번에 뭐 중국 쪽 소비 관련한 부분도 영향을 좀 받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가능성의 어떤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광군제 관련한 기대감이 지금 또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정도 더 든다라고 하면 오늘 나온 뉴스였나요? 어제 나온 뉴스였나요?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 한류 스타들을 모델로 한 마케팅. 일단 배우 김수현 씨가 일단 화장품 광고 한 게 중국 쪽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 한한령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기대감을 지금 조금씩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조금 더 멀리까지 본다라고 하면 시진핑 주석의 방안까지도 아마 연결을 시킬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멀어 보이고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움직임인데, 뭐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세력주 중에 하나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차트 좋습니다. 차트가 참 좋고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제가 여기 끊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한 4,850원, 4,900원, 요 4,9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5,500원대 정도까지의 이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박스권 흐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이 요번에 이 박스권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5,300원에서 5,350원 사이 라인도 일단 걸릴 자리이긴 한데요. 요 자리는 요번에는 넘어갈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5,500원 자리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5,500원 이 오버슈팅이 나와서 5,500원 위로 이렇게 윗꼬리를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5,500원 라인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 5,5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뭐 6,000원도 마찬가지고 그 위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요걸 돌파해서 안착한다는 얘기는요. 한한령이 거의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시장에서 광군제라든지 이런 중국의 이 어떤 지금까지의 민족주의적 측면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민족주의적 측면이, 표면적으로 조금 약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요 자리 못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측면이 예를 들어 뉴스로 그런 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조금 더 유심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이시라면. 만약 지금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내일은 한 5,200원 언더, 시간의 종가 5,200원 매매가 언더라고 얘기하면 안 종료되었습니다. 되겠군요. 5,100 한 50원, 60원, 5,100 한 50원에서 60원 정도 자리 저점 찍고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150원에서 60원 정도 자리 같으면 한번 들이대 볼만 할 것 같고, 5,500원 이 자리가 이제 짧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된다면 여기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요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면,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예, 이 정도라고 하면 나는 이 정도면 위험 부담, 리스크를 지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5,000원 정도, 요 정도 같으면 한번 들이대 볼만 해요. 요 정도 같으면 들이대 볼만 한데, 5,000원 같으면 그러면 뭐 5,500원까지 10% 정도는 나올 테니까요. 이제 그렇고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걸 넘을 가능성을 보고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들이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은 리스크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일본이나 뭐 심지어 미국 게임들에 대한 판호도 지금 발급이 되는 판에, 지금 우리나라 게임들 판호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완전히 뭔가 풀려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차트가 좋습니다. 주봉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이번 주 바로 튀어도 문제가 없고요. 한 주 쉬었다 다음 주에 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림은 언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위로 한 번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주봉상으로 보면 5,700원 정도까지는 또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일봉상에서 아까 5,500원이었으니까 오버슈팅 나오면서 5,700원대까지 한번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다만 그 가능성을 가지고 5,700원을 목표가로 잡는 이런 상태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오버슈팅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5,800원 전후잖아요. 뭐 일단은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마감해도 괜찮고요. 뭐 양봉이라도 괜찮고 약간의 음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 월봉은 특별한 어떤 특징적인 구간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분봉 수급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아침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살짝 한번 수급이 들어왔고 시장 밀리면서 한번 조금 밀렸다 막판에 지금 들어 올렸는데 일단 들어왔을 때 수급이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었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나쁜 그림은 아니다.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자리가 신규 진입 자리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보유자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5,500원짜리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HLB와 코리아나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요 두 종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